인생을 성행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산이 등산을 결정한다. 하산이 인생의 핵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은 시인의 시에 이런 게 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은의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은은 미투 때문에도 좀 말썽이 있었던 시인이죠. 군산 사람인데. 고은은 등산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등산이요. 인생은 인생입니다. 올라갈 때 아마 간 길로 다시 내려왔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내려올 때 물론 비유적으로 인생에서 시달릴 때 젊을 때 산에만 신경 쓰고 정상에만 신경 쓰니까 못 보았는데 이제 하산길에 여유 있게 내려가다 보니까 보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간 길로 다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산을 별로 이야기 않고 등산만 말합니다. 즉 등산에 하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중시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산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입체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들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주 사는데 전주에서 새만금 저쪽 선유도가 있습니다. 새만금 군산에 속하는 신선이 돈다는 섬 선유도를 가는 길이 이번에 동서로가 뚫려서 김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전주에서 서쪽으로 가면 되죠.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군산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부안으로 가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 전주에서 제가 동서로로 해가지고 선유도 갔다 이렇게 온다면은 그 길로 갔다 그 길로 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도 여행이요 인생입니다. 이렇게 군산으로 갔다가 선유도 거쳐서 부안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수 있겠죠. 일주를 하는 이 길 이것도 여행이요 등산이죠. 이런 인생은 오래는 걸리지만 다양한 데를 보죠. 전주에서 군산 들러 선유도 찍고 부안 들러 다시 전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유도에서 부안으로 오는 길도 있고 군산 갔다가 선유도로 이렇게 오는 길도 있겠죠. 전주에서 선유도라는 이런 목적지를 두고도 여러 가지 통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간 길로 다시 오는 이 가까운 길을 선택하면 그 길밖에 모르죠. 인생이 그렇고 직업 행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교직에만 있었으면 아마 교직이라는 틀로 그런 대롱으로 세상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에 가서 조교도 하고 강사도 해보고 학원도 해보고 또 이렇게 프리랜서로 작가로 유튜버로 활동하니까 교직의 길만 간 사람과는 눈이 다를 겁니다. 발이 다를 겁니다. 저도 인생이요. 그 사람들도 인생이지만 저는 고은처럼 내려가면서 올라올 때 못 본 꽃을 다시 보는 그 인생보다 내려갈 때 다른 걸 보고 올라갈 때 역시 다른 것을 보는 그리고 올라갈 때 못 본 꽃, 그 꽃은 세상에 없다. 마치 그 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모르니까 미래는 가질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여유가 있으면 보는 것이요. 여유가 없으면 못 보는 거죠. 자, 조종은 이륙이 어렵고 등산은 하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조종할 때 이 이륙은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항공유도 비행할 때보다 한 5배 안팎을 더 써야 되고 3km 안팎 되는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활주로를 300km 이상 달려서 양력을 얻어가지고 이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2018년에서 19년 사이 한 넉 달 사이에 보잉 그 737이던가요? 맥스? 그게 2대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원인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륙할 때 사고가 착륙할 때보다 더 많이 나고 이륙과 착륙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종에서는 이륙이 훨씬 어렵고 그 다음에 등산에서는 하산이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데도 우리는 등산하면 거기에 하산을 포함하고 하산은 중시 안 하는 측면이 있죠. 저도 60대 넘으니까 산 같은 데도 이제 진짜 조심합니다. 계단도 내려가지는 말고 올라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하산이 이 체중이 실리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고 우리 그 발 관절만 해도 몇십 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허리까지 전체 이 관절이 이 척추만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무리를 받기 때문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하산이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시작을 중시하고 우리는 올라가는 걸 중시하고 우리가 목표한 바 정상에 오르는 걸 중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산보다도 등산이라고 쓰고 그 등산 속에는 하산이 들어있는 거죠. 더군다나 하산할 때는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오니까 이게 체력적으로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간도 조급하고 정신력도 원래 제 군대 있을 때 100km 같은 걸 해봐도 그럽니다. 부대가 멀리 있으면 괜찮는데 부대가 보이면 체력이 그 한계가 오고 정신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안도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 왔구나 끝났구나 해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덜컹하고 주저앉는 수도 있고 사고가 나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마음을 다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등산이라는 데 목표를 두면은 체력적으로도 거기에다가 7, 8화를 체력적으로 안배를 해서 쓰기 때문에 하산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되게 조난 사건도 그래서 하산에서 일어나잖아요. 하산할 때. 그냥 무리하게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그리고 시간도 많이 활용하는데 먹을 것도 다 이를테면 하산을 대비하지 않고 먹어버려가지고 물도 없지 그 다음에 과일이라든가 이렇게 가져간 것도 없지 그러면 이제 체력이 소모된 것을 보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진해서 추워서 저체온으로 하산 시에 사고가 나는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산이라고 하지 않고 등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오르는 걸 중시하죠. 그런데 등산법에는 대개 두 가지를 둡니다. 등로와 길로자죠. 그 다음에 등정, 이마정, 정상정자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가는 등로주의. 이건 박영석 대장이 그런 식이었다고 하죠. 등정주의는 남이 낸 길이라도 남이 닦아놓은 길이라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등산법. 어몽길이라든가 이런 사람 대부분은 이 등정길에 나서죠. 그리고 우리가 공문길이 안전하다는 걸 다 입증해 놨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모도 그래도 제일 좋은 건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등정주의에 입각해서 산다는 이야기고 서양에서는 등로주의, 탐험가 그래서 길을 닦아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로 내려오는 이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근데 박영석이 그렇게 해봤자 누가 인생 보상해주대 그렇게 해봤자 누가 알아주대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알아주죠. 탐험가로서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을 발휘해서 벤처 사업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발휘해서 목숨 걸고 길을 닦은 거 그리고 남들에게 그런 모험과 도전이 중요하다는 거 인생은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 토인비식 이야기 그게 의미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불기의 혼이 되기는 했지만 의미가 있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서양처럼 그런 등로주의를 찬양하는 나라에서 되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천여 년 동안 적어도 500년 동안 서구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계 표준이 되었다면 거기에 깃들어있는 정신은 바로 뭐냐? 등로주의죠. 남이 닦아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한 길, 검증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길을 낸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선시대든가요 강원도 한 관리가 길을 닦아놨어요. 서로 잘. 그런데 외국인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길로 쉽게 쳐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관리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새로 닦고 주민들, 백성들을 편리하게 오가도록 했는데 그 길로 외군이 쳐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길 낸 사람을 처벌하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관행이 아니면 전례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요. 그렇잖아도 공무원은 모험을 않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등정주의 좋아하다가 새로운 걸 개척 못했잖아요. 그러잖아요. OS 우리나라가 뭐 개발한 거 있습니까?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거 있습니까? 컴퓨터 관련 마찬가지죠. 창의한 거, 창의한 거, 창작하고 창조한 거 드물기 극히 드물잖아요. 왜? 이 등산법에서 벌써 우리가 선언하는 게 등정주의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뭐 어문길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문길 뭐 대단하죠. 그러나 이건 동양식이고 이 공무원식이란 이야기죠. 이 사업식, 서구식은 등로주의죠. 길을 내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 참 힘들죠. 지금 특히 자영업 하는 사람들, 제가 이 학원 한 15년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그 학원이 집단 뭐랄까요, 수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중 수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또 비대면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원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교육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직업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저도 교사와 학원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내로가 있고, 예, 이 직물이나 이런 쪽은 친구도 그래. 이 직물 쪽 오래 한 사람은 이 색깔만 해도 무슨 푸른색이든, 저는 이게 푸른색이다, 빨간색이다 그러잖아요. 빨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색깔 중에 몇백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염색하고 그런 데는. 그런 사람들은 옷 딱 보면 색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직조를 했는가, 그리고 이게 재질이 뭔가, 바느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 척 보면 다 알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직업에 따라 감각이 다르잖아요. 코로나19를 맞이하는 것도. 그래서 비대면 쪽은 괜찮은데, 괜찮은 분야는 괜찮은데, 자기 자식이 뭐 내대 있다 그러면 안 좋은 쪽도 있고 좋은 쪽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뭘 먼저 볼 것이냐 하면 되게 불안하고 안 좋은 쪽을 보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한테 당신들이 후회하는 게 뭐요? 하고 물어보니까 후회하는 거 1호 시도 안 한 거예요. 뭐 고은처럼 못 본 것이 아니라 못 해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결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왜 그때 시도 안 했던 거 하고 그때 했더라면 하는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에 가정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지금 하산길에 내가 그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산길이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산길을 다 따로만 잡아도 다른 길로만 잡아도 거기서 배우는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산이든 다 좋은 산입니다. 뒷동산도 좋은 산입니다. 뒷동산 이렇게 무덤처럼 둥글게 되어 있는 산이 산 중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산입니다. 그만큼 풍화작용을 많이 일으켜서 안정감 있게 정착하고 있어서 산태날 리도 없는 그 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놀고 뒹굴고 했던 겁니다. 그 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인생도 누가 뭐랍니까? 그것도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시도했으면 됩니다. 도전하고 응전하고 때로는 모험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열매가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시도했어야 할 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회를 못 잡았다 그런 이야기다. 가장 좋은 날, 바람 안 부는 날, 그 다음에 길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추락 못하죠. 배를 항구에다 대려고 만들었습니까? 위험하지만 항해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나 항구에 있을 때 배는 가장 안전하죠. 그런데 배를 항구에다 잡아매려고 만든 배가 어디 있습니까? 항구에서는 대기하는 거고 항해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육지에서 공중으로 아주
상황이 다른 곳으로 직업을 전환하는 거 이거 어렵죠. 그래서 조종사는 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파일럿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세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경비행기 몰고 아무나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등산이라는 것은 자기 할 수 있는 곳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발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어떤 산이든 골라서 가서 거기서 잣을 따든 깨금을 따든 배를 따든 뭔가를 따면 열매를 얻은 거죠. 다 옳은 거죠. 다 괜찮은 겁니다. 등산에서 하산 안 해도 됩니다. 하산 안 하면 득도 못하고 열매 못 얻었으면 하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뭐 됩니까? 신선되는 겁니다. 단군 신화가 어떻게 끝납니까? 태백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웅녀 만나 가지고 단군 한금 되고 그 다음에 아사달산으로 가던가요? 또 산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안 내려왔다잖아요. 그럼 뭐 된 거예요? 신선된 거잖아요. 등산해 가지고 안 내려오면 신선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인간 세계에서는 대개는 그러면은 참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그 설화를 보세요. 최충원 어디 들어가 가지고 안 내려왔다. 그래도 승선했다. 신선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리산에 있고 한라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산 안 하는 인생도 괜찮아요. 한 열흘 전에 죽은 그 감독 김기덕 숨도 안 됐다는 것 같은데 참 아깝죠. 계속해서 일하다가 등산만 하다가 죽은 거죠. 하산 못하고.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주영 70대 안팎에 뭐 정계에 뛰어들었던가요? 그 뒤도 계속해서 일했죠. 이병철 역시 70대 안팎의 이 반도체 그때 시작 안 했으면 지금 삼성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하산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길병원의 이길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88생각인데도 계속해서 일만 하죠. 아 이제 하산을 해야 할 텐데 내 인생에 하산은 없다. 나는 계속 올라가다가 내 이 법인을 누가 그 다음에 맡아서 이 바톤을 다음 사람이 받아서 뛰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끝까지 달리겠다. 그래요. 어떤 부모는 3살짜리 아이한테 바톤을 맡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까지 지고 열심히 달려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등산도 못할 아이한테 달리지도 못할 아이한테 그런 엄마들한테는 학원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공부가 무엇인지도 알고 공부 효용도 알고 공부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알잖아요. 근데 이 중학생 이제 14, 15살 되는 애가 뭘 알겠어요. 어머니가 잘 뒷바라지 해주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공부 그 의욕도 없고 공부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그거 잘 알잖아요. 지금 한 40대 초반이면 잘 깨달은 사람이 더 빠를 겁니다. 하도 이를테면 빨리 산에 안 올라간다고 빨리 달리지 않는다고 그 15살 되는 애한테 이 바톤을 주고 빨리 달리라고 막 너무 촉구하는 사람들, 독촉도 그렇게 심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어깃장나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요. 어머니가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입 닫고 아이에게 더 큰 자극이 될 겁니다. 바로 정주영이나 이병철이나 김기덕이나 이길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산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내 인생에 하산은 없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내려와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내려와야 돼요. 대통령도 5년 임기면 2년 반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내리막길이죠. 내려오는 데서도 사실은 실력이 중요한 거고 내려오는 데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내려올 때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올라갈 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내려올 때 올라갈 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집 짓네 어찌네 하는 것은 그건 등산 올라갈 때 해야 할 일인데 지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2025년 찾고 그러잖아요. 임기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자기 임기 내 5년 내 성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이 등산과 하산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대통령 아닙니까? 1인 국가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그런데
고수는 이런 시기에 이제 극복을 하죠. 근데 말이 쉽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참 저도 이렇게 작가로서 프리랜서로 살아도 답답하게 보이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산길도 어려운 겁니다. 또 등산길 말할 것도 말할 것도 없죠. 어려운 게. 하산하는 것이든 등산하는 것이든 이 발마디가 수십 마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육도 수십 개가 움직이고, 그리고 신경이 수십 개가 동원되고,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추까지 모든 게 움직일 때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다 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우리 인간 조직 전체가 걷는데요. 근데 하산할 때는 온 인생과 온 몸 이게 실리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특히 그게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인생길 내려가는 데가 하산 인생길이 노후 인생길이 그만큼 힘은 드는데 어려운 길을 내려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걷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저도 작년에 어머니 한 3개월 안팎 걷지 못하고 저도 좀 무릎이나 이런 데 관절 같은데 좀 걸으면 그래서 야 그때는 정말 이제 잘 걷는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우리 어머니는 잘 못 걷는데 참 부럽고 잘 걷기만 해도 제대로 서기만 해도 일상생활만 해도 이게 사람들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막 우리가 말하잖아요. 99, 88, 2, 3, 4. 사는 이게 죽을 사자 그러던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 이게 최고의 노인 소원이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꿈을 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우리 꿈 꿔봤잖아요. 다 어릴 때. 이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의 꿈은, 노인들의 최고 열망은 9988, 234라고 하는데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죠. 이거 로봇도 못해요. AI도 못하는 게 이게 걸음입니다. 근데 걸음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분노를 사귀고, 불안을 없애주고, 그 소화력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기억력, 이 뇌를 자극하고, 이런 그 머리를 뭐랄까요? 맑게 하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자극을 하는 거란 이야기죠. 걷는 것이. 그 노인들에게는 특히 뛰는 거는 무리가 되니까. 등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등산하면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 하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걷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걷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걷고 죽는 것만 해도 오복 중에 하나란 이야기죠. 산에서는 산을 못 봐요. 그 꽃도 안 보여요. 나무도 안 보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축록자는 불고토라. 사슴을 좇는 자는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 사냥꾼은 산도 못 봐요. 사슴을 쫓는 사람은 토끼 나타나도 눈길 안 줘요. 사슴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사슴 걱정도 안 하고, 사슴 욕심도 안 부리고, 토끼도 안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토끼와 더불어, 사슴과 더불어 사는 웅달새 물 마시는 자연인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연인을 너무나 즐겨보면 나는 자연이다 하고 외치면서 나는 언제 저리 간다냐 하고 외치면 그 노인에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더라고요. 왜? 그만큼 이제 인간들이 싫다. 나는 자연을 바란다 하고 고려시대 청산불고기죠. 사르리 사르리였다. 청산에 사르리였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아야 되겠다. 청산에 살아야 되는데 내 고향은 청산인데 하고 산을 동경하는 사람은 득도하려고 하는 사람. 신선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인간 세상 이 세속의 홍진 이게 홍진이라는 건 세속 세상을 말하죠. 붉은 먼지가 휘날리는 세상이 싫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서 떨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바닷가로 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리산 같은 데도 보면 꼴짝꼴짝 펜션이 있고 그렇게 놀이터가 있는 게 일시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자기 뭐랄까요, 원초적 원시성, 이 사냥기질을 충전이라도 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등산은 좋아하지만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 하산은 또 싫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산에서 관 덮을 때 결정이 나니까 다 내려왔을 때 결정이 되는 건데, 예, 등산해가지고 정상에서 계속 살 수 있다면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하산 잘해서 등산 정말 좋았다, 내 인생 간 길로 다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와서 다양하게 두곱절로 살아서 좋았다, 아니면 지그저그로 왔다면 느리긴 했지만 이것저것 많이 보고, 또 차 안 타고 비행기 안 타고, 비행기라는 건 점에서 점으로 가는 것인데 차라는 것도 역시 점과 점이다시피 운전할 때는 다른 걸 보지 못하는데, 걸어서 느리긴 했지만 참 많은 걸 보고, 그리고 내가 자연의 하나로서 사물과 일체되는 무라일체의 인생을 살았다. 그 인생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긍정하기 바라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